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요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팍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상황이거든요. 어제 상황에 보면 신규 확진자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인도가 68,000명 늘어났고요. 미국도 58,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라질,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신규 누적 확진자를 합쳐보면 3,872만 9천 명입니다. 사망자만 해도 109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유럽 쪽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유럽 쪽이. 지금 유럽은요 사실상 코로나 2차 충격, 다시 말해서 2차 팬데믹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국 8개 도시에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고요. 통금 시간을 마련을 했을 정도로 프랑스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합니다. 2만 명에. 프랑스는 2만 명이 넘어섰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15,00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일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 유럽은 2차 팬데믹이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아직 1차 팬데믹이 계속 가는 와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수그러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팬데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한 번도 누그러뜨려진 적이 없다. 줄어든 적이 없다 때문에 계속 1차 팬데믹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까 국제적인 뭐 경제에 대한 평가하는 곳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대공황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대공황에 비견하는 데가 OECD예요. OECD는 보고서에서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 이후 1930년대가 대공황이 있던 해입니다.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미. 저성장이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고착화되고 있고요. 기업의 도산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면서 금융의 불안은 크다. 금융의 위기가 더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성장 경로를 바꿀 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OECD의 평가입니다. OECD의 평가. 결국은 OECD는요. 유럽이 다시 봉쇄력을 내린다. 그러면 그때를 2차 팬데믹으로 보고 경제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공황 때보다가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거다. 결국은 1930년대 최악의 대공황을 지금 우리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30년대보다 더 강한 대공황이라고 하면 대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뉴욕대의 그 루비니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항상 이야기했던 대대공황이 온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IMF 같은 경우에도요. 예, 세계 경제를 그렇게 탐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 내년이에요. 6월 전망에서는 5.4% 성장할 거다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5.2%로 지금 내렸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예, 2차 팬데믹이 안 온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렸어요. 2차 팬데믹이 여기에 안 온다는 전제가 깔렸다니까요.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오면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선진국의 평균이 있죠. 선진국의 평균이 4.8에서 3.9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2차 충격을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유럽에 몰려 있잖아요. 예, 유럽에 2차 팬데믹이 오게 되면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3.9로 내렸고요. 반면에 신흥시장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다는 예상하에 6% 정도로 올렸습니다. 신흥 도개국은 5.8에서 6.0으로 올라갔잖아요. 5.8에서 6.0으로. 이게 결국은 2차 팬데믹 자체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러면 미국에 있는 유력 신문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국 정부가 좀비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채무가 더 심각해질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 영국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요 노동자들의 급여 중에 80%를 정부가 80%를 정부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취업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놀고 싶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실업급여 보다가 이게 점점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보다가 실업급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는 뜻 자체가 대공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IMF가 볼 때 6월의 전망은 마이너스 2.1%였고 10월은 마이너스 1.9%였거든요. 이게 내년에는요 3.0에서 2.9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이거를 두고 이게 이제 2차 우리가 확산기가 왔었잖아요. 그 확산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지금보다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보다 더 많이 내려가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때가 우리가 마이너스 5.1%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냈던 것은 마이너스 5.5%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를 볼 때 결국 코로나19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장기 불황을 끌고 갈 거다. 장기 불황을 끌고 가게 되면 소득 감소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거다. 소득 감소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건 그만큼 소비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가면 우리 경제까지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규모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규모의 효과가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최저임금이라든가 혹은 뭐 각종 법안들 있죠. 기업규제법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성장을 점점 저하시킬 거다.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30%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생산성이.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성장이 점점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성장이 악화된다는 것은 성장 경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장 경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경로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도입해 와서 그죠. 그거를 가공해서 부품도 만들고 또 완제품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다시 내다 파는 그런 성장 경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경로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야 이거 충격이 대단히 클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본 축적도 떨어지는 성장 효과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장 GDP가 줄어듭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GDP 손실은 적게는 160억 달러, 많게는 235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수출 감소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코로나 발생 후만 이렇거든요. 코로나 발생 후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수출을 보면 2018년이죠. 2018년에 우리가 수출을 6,048억 불을 했습니다. 6,048억 불을요. 그러다가 2019년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5,424억 불 했어요. 거의 500억 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2020년 올해예요. 올해가 4,900억 불 정도 갈 가능성이 크다. 4,900억 불. 이것도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20년은요. 1,000억 달러 이상 펑크가 납니다. 1,000억 달러 이상. 1,000억 달러 이상 펑크가 난 데다가 올해 IMF가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9%가 됐을 때 이게 성장이 계속 잠재화됐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10년간 235억 달러 정도의 어떤 GDP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에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 실제 교육액 자체가 올해 전 세계 교육액 자체가 말입니다. 적어도 5%에서 6.5%까지 감소할 거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7.2%에서 9.2%까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덮치게 되면 지금 덮쳤다고 봅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대공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OECD는. IMF는 아직까지 OECD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않지만 기요르 기예바 총장 이야기 IMF 같은 경우는 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IMF가 있는 대로 돈 다 풀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정을 있는 대로 풀어라. 이 말의 뒷배경을 보면 결국 지금 전 세계에는 대공황이 왔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공황이라고 일컫지는 않지만 이미 OECD는 대공황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IMF 같은 경우도 풀 수 있는 만큼 재정을 다 풀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대공황의 전조를 본 거예요. 벌써. 대공황의 전조를. 저는
대공황이 결국 오지 않겠느냐. 지금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그런 공황이 올 거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해의 폭까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로 느끼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실물 경제가 그만큼 망가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실물 경제도 많이 망가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대공황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